안녕하세요. 제이든 엄마입니다. 요즘 핫한 이혼 숙녀 캠프 걱정 부부가 정말 큰 이슈죠. 여러 유튜버들께서 이 걱정 부부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아내가 욕을 참 많이 먹더라고요. 저렇게 숨 막히게 어떻게 사냐. 저건 정신병이다. 여자가 문제가 많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을 하고 싶어요. 저 부부의 모습은 옛날 제 모습이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아내분도 이해가 가고 남편분도 이해가 가요. 제 둘째도 유전자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태어나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이 싸우고 어긋났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아프기 시작하고 유전자 질환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정말 막장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이 걱정 부부의 아내 버전이었습니다. 제이든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심시중결 결손이 있었고 생후 2주 때부터는 조절되지 않는 경련으로 재우고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받았던 아이예요. 저희는 그 과정에서 경련의 원인을 알고자 유전자 검사를 했었고 16번 염색제 미세결실 증후군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심 어디서부터 이 질환이 발병이 되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뇌전증이셨거든요.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상황인 건 저도 알고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계속 해보니 남편도 신생아 경련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이미 시어머니 형제 자매들 중에서 학년기에 경련이 유독 심했던 형제가 죽었었던 얘기도 이때 알게 되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였으니까 제가 알 기회는 없었을 거고요. 남편의 경련은 남편도 기억조차도 못했을 때였지요. 가족력이 유력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 간호사였으니까. 처음에 마음 먹었었던 건 절대 이 사람을 탓하지 말자. 이 사람 잘못이 아니다. 그냥 내 아이가 아픈 거다. 사고 같은 거다. 아이가 아파서 119에 실려가거나 응급실행일 때도 시어머니도 계셨고 남편도 있었어요. 저야 한 번씩 일하면서 응급 상황도 보고 아픈 아이도 보기도 했었으니까 겉으로는 좀 의연하게 있을 수 있었겠지만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진단명이 안 나왔을 때 아이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았을 때 교수님께서 아이가 평생 누워 있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 깊숙이는 내 아이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심 그래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외국인이니까 장애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은 오산이었어요. 남편은 아이의 상태를 잘 못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부부 같은 경우엔 부모 검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부모 검사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이건 남편 쪽이 거의 확실한데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셨고, 저도 니탄데타 하기는 싫었어요. 그냥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클 수 있을까만 생각하기로 했었거든요. 완전 막장으로 치달았을 때에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러면 진짜 이거 누구한테서 왔는지 지금이라도 검사해 보자고 해봤는데 남편은 내가 아닌데 왜 하냐고 여전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들어보니까 걱정 부부 아내의 방어 기제를 완전히 가동하게 된 계기는 시댁의 첫 반응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욕을 하던 시어머니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너가 제대로 애들을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가 아프지 않냐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다는 게 있더라고요. 남편도 네가 임신 때 네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지라고 했다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되게 짧게 언급이 되어 있었던데 전 그게 아내에게 큰 어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아마도 부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 아닐까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걱정 부부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참담했을까요?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시어머니랑 남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출산하고 얼마 안 된 산모는 정상인이랑 다르게 사고가 이성적으로 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제 남편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똥 싼 놈이 먼저 화낸다고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가 열악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내 아이가 아프게 태어났다. 시어머니도 내 생각엔 아마도 아시아인 유전자가 약해서 이렇게 아픈 것 같아. 라는 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본인들의 유전자에 이런 인지가 있기는 하지만 너가 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현이 되었고 고로 이건 너의 탓이다 라는 논리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유전병 자체를 언급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 식의 발언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인지 직장생활 하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이를 재우고 집안일을 하다가 또는 내가 아이에 대해 걱정 어린 어떤 행동이나 말이라도 하면 갑자기 저런 말로 어택을 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3개월씩 있다 가시거든요. 어쩜 둘 다 저렇게 똑같이 말을 할까. 둘째가 생후 12개월 이후로 퇴행이 오고 계속 발달 갭이 벌어지면서 전 이미 자폐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생후 18개월 때부터 언어 치료를 시작했었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너는 아이가 아프길 바라는 것 같다 라는 비아냥도 함께 했었고요. 너는 너무 우울해 보이고 그래서 너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실제로 아이가 점점 느려지는 게 보이면서 우울했던 건 맞아요. 진짜 크게 싸웠을 때는 남편에게서 fucking dirty yellow blood까지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친정에 아이들 다 내려보내고 바로 이혼하려고 변호사 면담까지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걱정 부부 아내가 그 남편이 아이의 치료에 무관심해 보이는 거에 대해서도 뭔가 감정이 오래 쌓여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기가 16개월이었나요? 그만한 아이 하나 데리고 치료 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주 1회에서 한 3회 이상을 혼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한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마도 집에서 남편은 병원에 갔다 온 아내에게 어땠어? 뭐래? 라는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내는 푸념하듯이 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나 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을 했을 거고 남편은 의연하게 넘긴다는 것이 걱정 부부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어쩜 지 새끼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라고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둘째 아이가 무사히 퇴원을 하고 2주 뒤에 외래를 남편과 같이 갔어요. 그 이후로 6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병원을 같이 가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프면 어떻게든 연차를 쓰던 남편인데 병원을 가자고 하거나 치료센터를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면 당일만 되면 일이 생겨서 어디 가야 된다. 심지어 쉬는 날인데도 내일 있을 회사 일을 내가 준비를 해야 해서 못 간다는 핑계를 늘 댔었어요. 한동안 그 아산에서 서울까지 2주마다 아이를 데려갔었거든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는 6개월마다 소아신경과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제이드는 현재 9개 과에 등록이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다니는 과는 소아신경과, 소아정신과, 의학유전학과, 신경외과 정도가 있어요. 뇌파 검사도 주기적으로 했어야 하니까 실제로 세려보니까 1년에 10번 이상을 서울로 왔다 갔다를 했었어요. 남편은 좀 다니는 걸 좀 싫어하긴 했었어요. 교대 근무니까 다행히 저 혼자 다닐 만은 했고요. 언어 치료나 재활 그 치료를 열심히 그렇게 다니고 하는데도 남편은 얘기를 좀 듣기 싫어하거나 쓸데없는 동남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일쑤라서 저는 그냥 입을 닫고 그냥 마이웨이로 가기로 했더니 좀 덜 싸우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도 그 걱정 부부 아내만큼 큰 분노와 불만이 있기는 해요. 심지어 둘째는 미국에 있는 아동병원에도 진료를 받았고 한국의 진단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가 나왔음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꼴랑 아이를 몇 분 보고 내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면서 내가 의사들보다 훨씬 더 이 아이에 대해 잘 안다라는 식으로 그냥 치부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는 중입니다. 설득할 생각은 이미 버렸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보이는 걱정 부부보다 제가 좀 더 견디기 쉬웠던 건 제가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비아냥거리면 내 돈으로 내가 내 아이 치료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라도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많이 불안할 거예요. 그 걱정 부부 아내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내 아이들을 걱정해주지 않아. 이런 마음에 불안이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건데, 친정엄마가 저렇게 도와주기도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본인의 세상에 갇혀 있는 걸 보니 혼자서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극단적인 방어 기제의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해를 해보자는 접근인 거죠. 내가 비난받기 전에 선빵을 날린다? 뭐 이런 기조이지 않았을까? 남편이 저한테 엄청 심한 말을 많이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2년 전부터는 안 해요. 극단적으로 해결 안 해결을 제가 했어요. 제가 저 걱정 안 해처럼 행동했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솔직히 말하자. 이거 너네 집에서 온 거잖아. 그런데 이게 왜 내 탓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은 이렇게 안 아파. 이걸 한 달에 걸쳐서 시전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 유전자 타령을 안 하더라고요. 전 이렇게 해결을 한 상황이긴 하고요. 이렇게밖에 상황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좀 허탈하긴 합니다. 전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저 아내를 꼭 안아주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널 너무 몰아세우지는 마.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애들 앞에서 왜 싸우냐고 말하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저분들을 위해서 좀 해보자면,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따로 나와서 싸우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그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잖아요.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아이의 연령대예요. 게다가 둘이야. 그런데 싸우는 상황이 계속 생겨. 그럼 어떻게 뭐 옆에 끼고 싸우는 거지 뭐. 애들 재우고 싸워라. 그게 저 나이대의 아이를 끼고 사는 시기에는 잘 안 됩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짧게나마 이제 나를 위한 변명겸 해보고 넘어갑니다. 남편의 입장도 전적으로 이해를 해요. 남편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직시하고 계신 거예요. 좀 마음이 아팠던 게 걱정 부부에 관한 댓글 중에 남자가 불쌍하다, 이혼 안 하고 있는 저 남자도 이상한 사람이다, 뭐 도망치세요, 뭐 이런 부분. 제가 남편이 도를 넘는 그 행동을 했을 때 이혼해야겠다 싶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30분에 10만 원이거든요. 그때 당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부 상담보다도 더 효과 있는 건 변호사 상담인 것 같아요. 내가 갇힌 상황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혼 숙녀 캠프에서 나오는 변호사 상담 코너 있잖아요. 그거 진짜 필요해요. 제가 그때 상담했던 내용에는 내 남편과 시어머니 행동이 유책이 될 수 있는지, 그 이혼하게 되면 착수금이랑 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 친권을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지, 더군다나 우리는 국제결혼이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국내에서 이혼 절차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좀 짧은 시간에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이혼 숙녀 캠프 보면 걱정 부부 남편분 그 변호사님이 그 걱정 부부 남편에게 이 정도면 그냥 이혼하시는 게 뭐 이러잖아요. 저도 들었거든요. 그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저도 혼자 생각을 좀 정리해봤어요. 내 탓은 아니다. 일단 내 유책은 아니야. 그렇다면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우선은 최선을 다해보자로 결론이 났어요. 웃기죠? 왜냐하면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쫙 펼쳐져요. 저 같은 경우엔 저 걱정 부부보다 더 치열하게 이혼을 해야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구 하나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뭐 면접이고 뭐고 아이들을 평생 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이혼을 안 하는 거다. 그건 너무 당사자들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걱정 부분 남편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경제활동을 여지껏 본인이 해왔었고 아이는 육아뿐 아니라 발달이 느려서 치료도 받아야 하는 상태이니까 내가 전적으로 양육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의 정서가 너무 불안정한데 면접권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모르겠고 그 밑에서 자라날 아이도 걱정이 된다. 내가 만약에 이혼을 안 한다면 최대한 아이의 육아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내가 만약 이혼을 안 한다면 내 아이에게 앞으로 들 병원비와 센터 치료비도 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이혼을 안 한다면 최소한 내가 퇴근 후에 내 사랑스러운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을 거예요. 결론을 유지했을 때의 득과 실, 이혼을 했을 때의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결혼을 유지하는 게 득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남편이 결코 모질이어서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성적이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번외이긴 한데 그 걱정 부부 안에 고지서 사건 있잖아요. 저 그거 보고 엄청 소름 돋았거든요. 제 남편이 그렇게 고지서 사고를 친 적이 2번 있어요. 걱정 부부 아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내 남편은 정말 저 남자에 비해서 재롱둥이구나 생각할걸요? 저는 둘째가 만삭일 때 둘째 아이를 가지고 만삭이었을 때 숨겨놓은 고지서 문제가 터지면서 그때 냈던 범칙금이 200만원? 하나는 280만원 이랬어요. 이번에 독일로 넘어오면서 한국에서 차를 처분하는데도 그때도 이제 숨겨놨던 고지서가 570만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거의 1000만원이죠? 아니, 무슨 범죄자냐고. 진짜 화 많이 났었거든요. 꼭 저렇게 2년 넘게 꽁꽁 숨기다가 터뜨려요. 이번에 한국 생활 정리하면서 이제는 내가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한국에서처럼 널 커버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젠 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길 바란다 라고 말을 하고 넘긴 상태예요.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걱정 부부 아내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런 남자와 살고 있는 저도 있으니까 화를 푸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 TV 프로그램을 잘 보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각 부부의 어떤 모습은 제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나도 결혼 생활에 어떤 모습이었었나 좀 돌아보기도 했고, 어떤 부분에서 순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걱정 부부 2분의 서툴렀던 실수와 상처들이 잘 아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픈 아이가 있는 부부는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아무런 이벤트 없이 무던하게 지켜지는 가정을 전 많이 못 봤어요. 일부는 걱정 부부와 비슷한 이벤트로 깨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희귀질환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있고요. 걱정 부부 이 2분도 단단해지고 안정되기 위한 한 과정이길 바라봅니다. 아이를 위해 만든 채널이긴 한데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